그 다음 고려를 할 것은 KF-X의 독자적 개량이다. 즉 4.5 세대급으로 일컬어지는 KF-X를 2030년 이후에도 꾸준히 개량, 5.5 세대로 만드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KF-X의 성능은 4.5 세대지만 설계 개념은 5세대 전투기와 다르지 않다. 설계 당시부터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 스텔스 성능 강화가 매우 용이하며 최근 4.5 세대 전투기의 전자장비를 5세대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술과 장비가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설계된 4세대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 날개 모양 수정, 공기흡입구 수정을 해도 스텔스 성능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KF-X는 다르다. 블록 2에서 내부 무장창과 컨포멀 안테나를 추가하고 블록 3, 4에서 공기 흡입구, 수직고리 날개, 엔진 노즐을 더욱 스텔스하게 바꾸면 적어도 형상 측면에서는 지금 이야기되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다. 6세대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의 전파 흡수 소재를 사용하는 것만 남게 되는 셈이다. 두 번째 이유는 KF-X의 복자형 때문이다. KF-X는 비행훈련을 위한 복자형 비행기가 존재하는데 이 복자형 좌석을 무인 전투기의 통제나 전자전 임무에 투입하도록 개량할 수 있다. 스텔스성을 활용해서 적 영공 근처에 진입한 다음 스텔스 무인기가 적 영공 안에서 전투하는 방식은 여러 나라의 6세대 전투기에서 이미 연구 중인 기술이다. F-22나 F-35 같은 5세대 전투기는 좌석이 한 개뿐이라 무인 전투기와 같이 임무를 하려면 무인 전투기의 AI, 인공지능 수준이 크게 높아야 한다. 낙후된 항공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전투기를 만들 수준으로 성공했다. 우선은 한눈 팔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플랫폼인 KF-X의 발전 방향에 집중할 때다. AI가 조종하고 레이저 쏘고 6세대 전투기 멀지 않았다. 인공지능, AI, 인터페이스 전투기 조종과 인공지능 무인 자율주행 전투기가 개발될 것입니다. 안종배 한세대 교수는 2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대한민국 공군발전협의회가 4차 산업혁명과 항공우주력 건설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 미래사회의 특성은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 구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또 특히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MR, 혼합현실, 홀로그램을 활용해 공군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춘일 박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문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그에 따라 전쟁 양상도, 국방 패러다임도 변할 수밖에 없다. 며 전력 소요 패러다임 전환, 기존 획득체계 제도 절차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적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공군본부 전략기획차장은 한국공군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소요와 스마트 항공 우주력 건설 방안에서 6세대 전투기의 특징을 인공지능, 스마트 스킨,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탑재 등으로 꼽고 우리도 각종 신기술을 무기체계 소요와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 공군이 나아가야 할 항공우주력 건설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열렸다. 김준식 공군참모차장은 기조연설에서 공군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F-35A 등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신무기 체계를 지속해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는 공군에게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창군 70년을 맞은 공군은 공중급유기, F-35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첨단 전력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까운 미래, 러시아와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건설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미국은 2025에서 2030년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기존의 요격기인 4세대 F-15 이글, 5세대 F-22 랩터를 대체할 것이다. 1976년 실전 배치된 4세대 F-15 이글은 1970년대 세계 최고의 요격기, 2005년 실전 배치된 5세대 F-22 랩터는 2000년대 세계 최고의 요격기로 유명하다. 즉, 미국은 30년을 주기로 새로운 세대의 최첨단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2005년에 4세대 F-15K 슬램 이글을 실전 배치했다. 미국과 30년 격차가 있었는데
5세대 F-35를 2019년에 실전 배치하여 그 격차를 14년으로 줄였다. 6세대에서는 다시 14년을 줄여 미국과 기술 격차가 0년이 될지 아니면 다시 늘어나 30년 격차가 될지 주목된다. 또한 2012년 10월 프랭크 켄달 미국 국방부 획득기술군 수차관은 한 메모에서 F-35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 고려를 시작하기에 너무 이른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청장은 차관이며 무기 획득을 주관한다. 미국 국방부 획득기술군 수차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 아래의 차관인데 무기 획득을 주관한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예전에는 국방부 조달본부장, 계칭해서 국방부 군수본부장으로 불렸고 군단장을 지내고 난 고참 삼성 장군이 본부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반면에 미국 국방부 획득기술군 수차관은 민간인이다. 미국은 국방장관, 국방차관이 보통 방산재벌그룹의 경영진, 정치인으로 임명된다. 군의 문민집의 원칙에 따라 장군이 임명되지 않는다. 2010년 4월 미국에서 6세대 전투기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시 미국 국방항공우주연구소 국방연구부무 플랜드레 윌슨은 5세대 전투기엔 전례 없던 기술인 3가지, 레이저 무기, 무인화, 기기 인공지능화 및 하이브리드화 기술을 주목하며 미국의 국방력 향상과 혹여나 인류에게 발생할지 모를 외계 문명과의 접촉, 공중전 대비를 위하여 이전 세대 전투기들보다 더욱 빠르고 민첩하며 강한 전투기를 개발해야만 한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2013년 4월, 다퍼는 미국 공군과 미국 해군의 6세대 전투기 개념 연구를 시작했다. 2019년 9월 23일, 러시아 세르게이 호울로프 항공시스템연구소 소장은 6세대 전투기는 자동 조종 시스템이 장착되는 것이 5세대 전투기와 차이라며 다른 모든 성능은 기존 전투기의 순항 속도, 기동 능력, 스텔스 기능 등을 향상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2020년 1월 16일, 영국 롤스로이스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BAE 템페스트 전투기의 엔진에 탑재될 EESG 발전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됐다고 밝혔다. 2025년 시제기를 선보이게 되는 BAE 템페스트는 다기능 레이더가 전후좌우에 탑재되어 조기 경보기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기존의 전투기에 탑재된 단거리 전투용 기총 대신 레이저 무기가 탑재된다. 이로 인해 기존 전투기보다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롤스로이스는 전투기 엔진 내 탑재된 발전기의 전력 발생에 따른 열 부하를 줄이면서 전력 생산을 늘리는 EESG를 2014년부터 개발했다. 신형 발전기를 장착한 엔진은 2021년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마하 5 이상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소리 없는 경쟁 치열. 미국과 러시아 등이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일본은 대형 잠수정 등의 무인화에 주력하는 등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신무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31일 발간, 배포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따르면 미국은 꼬리 날개가 없으며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 전투기에 인공지능, AI, 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무인 전투기 및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탑재할 예정이다. 러시아도 6세대 유 무인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무선 광자 레이더와 AI 기술,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이다. 중국도 무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뉴런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무인 전투기 AVIC-601-S를 개발해 비행 시험 중이다. 일본은 정찰용 무인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제기 형태의 무인기를 시연하는 등 군용 무인기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일본은 선진기술 실증기를 개발해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각국은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스텔스 물체 탐지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개발, 초기 운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수풀 투과용 레이더도 개발하고 미국 해군은 해면에 밀착 비행에 공격하는 다수의 순항미사일을 자동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 SPY-3를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했다. 수중물체 이동에 의한 수면파 탐지가 가능한 SAR 고성능 영상 레이더 장비 및 신호 처리 기법을 개발해 고고도 무인 항공기 글로버로크 등의 유무인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다. 개인 전투체계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에서는 해군실 특수전부대 팀을 위한 수중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육군은 근육 손상을 암시하는 근전도,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전류의 변화, 뇌 기능 손상을 암시하는 변화, 질병 조기 징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착용형 전자식 센서를 개발 중이다. 일본의 경우 군수 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무인 잠수정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급 무인 잠수정을 비롯한 다양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 등 해양 무인화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수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어뢰를 요격하는 요격거래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방의 항모 및 핵잠수함 등을 목표로 초공동어뢰 시크벌을 개발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속 200에서 300km에 달하는 초공동어뢰는 회피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이란도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 초고속 어뢰를 개발,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기술조사서는 기품원이 세계 각국의 최신 무기 개발 동향을 소개하는 책자로 이번에 발간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는 작업 분할 구조 WBS 기반의 조사 분석 기법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 기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타 작업 과제를 상세히 구분해 기술 수준 진척도 및 격차를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